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무더위도 이제 어느 정도 꺾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우리 고향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보다 더 먼저 제가 살았던 경험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일제의 강점기,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던 일제시대에 제가 1944년에 입학을 해서 3학기를 해방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북이 분단되면서 미 군정이 들어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 미 군정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저는 6학기 동안 또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1948년 우리 땅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1950년 5월 제가 졸업할 때까지 세 학기를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제 강점기 3학기, 그리고 미 군정 6학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 3학기. 그래서 6년 동안의 초등학교에서 세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의 역사성을 보는 의미에서 조금 회고해 볼까 합니다. 저는 194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일제시대입니다. 입학하자마자 모든 언어는 일본어로 해야 됐고 또 초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말이라든지 우리 글은 금지가 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정이라든지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를 조금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권을 1910년에 뺐기 때문에 그 일제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많은 아주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우선 젊은 사람들은 군대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징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하러 갑니다. 그걸 보국단이라고 그럽니다. 여름과 가을 되면 농사한 것을 전부 세금으로 냈습니다. 공출이라고 아주 무서운 거였죠. 제 기억에도 그 당시 해방되던 해만 해도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기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캐오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뿌리를 캐다 쌓아놓은 걸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제시대에 시달리던 시기에 저는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교생이 일본어를 해야 됐고 일본 말을 배웠고 일본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행한 것은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 무슨 말인지 어려서 알지도 못했지만은 한국 신민 선서라고 그래서 일본 신민이라는 것을 다 구호 외치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창씨개명이라고 그래서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은 성을 두 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본이라든지 평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자를 했죠. 그게 창씨개명이죠. 입학했던 모든 학생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입학을 할 수가 없고 처벌을 받았겠죠. 우리의 글을 못 배웠으니까 우리의 역사를 배운다든지 우리의 문제를 배운다든지 하는 것은 그 당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동화 같은 게 나와도 일본의 동화였고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아마 그게 1945년 봄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버드나무 봄에 이렇게 바람에
솜처럼 날리는 버드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버드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열매를 채취를 했습니다. 열매가 솜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때 듣기로는 잠수함에 쓰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교생이 나가서 열매를 따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는 뽕나무도 심었고 양잠실이 있었고 채소밭도 있었고 또 소도 기르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되면 우리가 전쟁이 끝날 무렵이니까 미국의 비행기가 이제 쳐들어온다고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의 B-29가 서울 지역에 떴습니다. 저도 그걸 봤던 생각이 납니다. 아주 새카맣게 반짝반짝하고 어디서 떴는데, 그런데 그때 듣기로는 일본이 고사포로 그거를 쏘지만은 거기까지 고사포가 도달을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위협이 됐겠죠. 고사포가 도달하지 못하는 데까지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경계경보, 공습경보를 하면 의자 밑에 가서 숨는다든지 뛰어가서 산으로 올라가다든지 그런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시대에는 원래 물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운동장을 길만 남기고 파고 거기다 고구마, 땅콩 같은 거를 심었던 기억이 나고, 학교 가는 길 옆에도 학생들한테 분담을 해서 피마자니 옥수수니 그런 것들 했던 기억이 납니다. 2학년 우리가 여름이 되면서 대단히 이제 불행했던 거죠.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은 그것이 일제시대였으니까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거는 뭐 알지도 못했지만은 만일 여권을 낸다고 그러면 일본 여권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물론 여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씨 개명이라든지 일본을 위해서 군대를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그런 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그러나 1학년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을 모르는 학생이 뭘 알았겠습니까? 누구의 탓이냐? 우리 조상 그리고 우리 국가의 탓이었느냐 하는 점을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3.1운동이라든지 임시정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었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잘 아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저는 15일은 몰랐습니다. 16일 날 자고 났더니 해방이 돼서 지난밤에 부모님들이 시가행진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방이 뭐냐?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하면 풀려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서, 무엇에서부터 벗어나느냐? 일본의 압박,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게 해방이죠.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잊혀질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유, 해방, 두 단어입니다. 그 당시 자유라는 말도 처음 들었고 해방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우리가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삼천리 이강산에 먼동이 텄네. 자유의 종이 울린다. 또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독립군가가 있습니다. 요동만주 넓은 들 쳐서 파하고 이런 독립군가가 있는데 그것은 춘원 이광수가 지은 독립군 용진가입니다. 이제 대단히 그 아주 상무적인 노래였죠. 학교를 가봤더니 학교의 유리창에 일본어로 써붙인 구호들을 선생님이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해방됐다고 기쁜 모습들이 전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학기가 돼서 학교에 갔는데 학생들은 인사를 할 줄 모릅니다. 일본말로 전부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안녕하십니까부터 전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은 전교생이 똑같이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선 급하게 정부에서 한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한글 첫걸음입니다. 한글 첫걸음은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똑같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1학년이나 6학년이나 한글을 모르는 것은 똑같았기 때문에 전교생이 똑같은 교재로 한글을 배웠던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세대죠. 그리고 그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문교부가 아니고 군정청 문교부입니다. 미 군정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군정청 문교부에서 나온 교과서죠. 이제 통일이 되기 전이고 남북 분단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우리가 어려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은 우리는 삼파선이 가깝기 때문에 북한에서부터 북어를 실은 차들이 가끔 가는 걸 봤습니다. 분단이 됐어도 처음에 원산 쪽에서 오는 북어가 우리 고향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왔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말로 우리 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그때 정말 대단히 감격했고 그 당시 읽었던 책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선사화집이라고 1944년에 나온 책인데 신라의 박격거세, 고구려의 동명성왕, 백제의 온조왕에서부터 고려 멸망 시기까지 역사를 한글로 번역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한글로 쓴 우리 역사책이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8년 5월 10일에 자유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50선거라고 합니다. 50선거에는 여러 정당들이 참가하고 그랬는데 우리 고향에는 서정이라는 분이 당선됐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이시영 그분의 아드님 유창 씨 같은 분도 우리 고향 포천에서 출마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선거죠, 사실. 선거라는 거를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6.25 전쟁 날 때까지 여자는 치마만 입었지 바지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시장에를 가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시장에 가는 거지 여자는 6.25 전쟁까지는 시장에도 안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나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단히 그 여성의 참정권 문제에 있어서 앞서갔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수립하면서 이런 자유선거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선구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제정이 됐고 7월 17일에 그리고 8월 15일에 우리 땅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그 당시 저는 방학책 같은 데 나오는 걸 열심히 외웠습니다. 대통령 이승만 박사, 부통령 이시영 선생,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 대법원장 김병로, 문교부 장관 안호상 열심히 외우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전부였고 상당히 유능한 분이었다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 느낌은 정정이 대단히 불행해서 요인들이 암살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은영 씨라든지 송진우라든지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암살되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때는 거기에 반대하는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 또는 여순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홍보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방학책을 보면서 제가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 게 대통령서부터 각 장관까지 특히 문교부 장관 안호상 박사 같은 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상당히 민족 주체적인 그리고 역사의식이 강했던 분으로서 일민주의를 주장하고 또 화랑도 정신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대종교 관계에 대해서 민족 정신을 상당히 하는데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노농당 당수 전진환 같은 분도 당시 장관이 들어갔고 또 조봉암 씨도 농림부 장관으로서 토지개혁을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내각이 구성됐다 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어쨌든 1948년 8월 15일에서부터 1950년 6월까지는 불과 1년 반 조금 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됐을 때 6.25 전쟁이 난 거죠. 저는 1950년 5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를 보통 간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에 성공을 했고 또 요즘에 정보화에 성공을 했고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산림녹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이 산림녹화가 우리가 흔히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됐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도 했었고, 우리가 저 자신부터 1952년에 산림고등학교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열심히 나무를 심고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민주화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산림녹화라든지 오늘날 대한민국을 오늘날처럼 발전시킨 그 동력은 이미 1948년 대한민국이 서면서, 우리 땅에 대한민국이 서면서부터 그것은 나름대로 꾸준하게 지속되어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림가라는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북으로 백두, 나무로 한라. 우리의 강산은 모두가 산일세. 울창한 나무는 나라의 보배니 우리의 힘으로 심으고 심으세. 아주 초기에 산림녹화를 대단히 열심히 진행하던 그 시기 전에도 우리가, 저도 지금 외우고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열심히 해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비록 길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서부터 우리 소년들의 노력이 다 왔고, 그리고 우리 땅에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스므로써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다는데 우리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동안에 겪었던 그 경험은 대단히 내 인생에 있어서의 역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고 경험이었고 역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